애니모노 가타리. 네, 한 가지 애니메이션 관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애니모노가타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몇 주 전부터 예고했었던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항상 애니모노가타리에서 하듯이 소개, 평가, 캐릭터, 그리고 애슐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이 작품 다 보셨죠? 네, 다 봤죠. 아까 메구밍 좋았는데 왜 바꾸셨어요? 공식 일러가 아니잖아요. 공식 일러스트가 나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뭐 맨날 봤어요. 맨날 히토미나 보시는 벤토리님 눈에야 뭐 저런 뭐 동인 작품들이 뭐 좋으시겠지만은 저는 공식 일러스트가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를 보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을 피할 수가 없다. 뭐 여기다 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 남자와 여자는 8초간 눈을 마주치면은 사랑에 빠진다고 했어요. 그 사랑을 네. 책으로 이론으로 배우니까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있어요? 네. 누구요? 타카기상. 그러니까 타카기상하고 여자친구인 거예요. 책으로 이론으로 배우니까 타카기상이 여자친구인 것이다. 이런 말 하고 싶고요. 네. 소개부터 조금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야마모토 소이치로라는 분의 만화 원작이고요. 장르는 학원 일상 코믹 연애물. 뭐 이렇게 뭐 주절주절 많지만은 한마디로 줄여보면 러브 코미디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줄거리는 다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니시카타와 타카기 양의 일상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방영 시기가 올해였죠. 올해 2018년 1월에 방영을 해서 1쿨로 진행을 했었고요. 도대체가 왜 OVA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제작은 시네이 동화라는 곳인데 여기가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작품들이 많아요. 물론 근데 여기는 약간 시네이 동화는 대중적인 작품들이 많고 뭐 분기 신작들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씹덕들이 보는 작품들. 그런 작품이 좀 많이 없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도라에몽, 크레용 신짱, 짱구는 못 말려죠. 그리고 아따맘마, 정글은 언제나 맑음 뒤 흐림, 옆자리 새끼군, 전자상가의 서점 아가씨 같은 작품들을 제작한 회사입니다. 옆자리 새끼군이요? 새끼군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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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이 아카기 히로아키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을 처음 봐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이분은 연출가예요. 연출가로서도 근데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한 서너 작품 하다가 히나로지 럭앤로직이라는 웹판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거기서 감독으로 데뷔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작품이에요. 근데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연출이 좋았다기보다는 원작이 워낙에 좋았죠. 원작 연출이 워낙에 좋아가지고 감독이 뭐 할 게 있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은 오하라 유이코의 말하지 않지만이라는 노래였어요. 가은지 따이. 근데 오프닝 별로 안 좋지 않아요? 저는 좋던데. 그래요? 네, 저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오프닝 엔딩 노래 다 못 부르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듣기 부담스럽다는 느낌? 음이 너무 높아가지고. 네. 근데 좀 파나랑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파나도 목소리 톤이 높잖아요. 네. 근데 파나 노래는 뭐 그렇게 막 좀 뭐 듣기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이게 처음 들었을 때는 안 들다가 너무 많이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 게 파나 목소리라면은 이 오하라 유이코의 목소리는 처음 듣자마자 그냥 나는 부담스럽던데. 약간 제가 봤을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나의 곡은 애당초 신나는 곡의 그 높은 음으로 부르는 거라서 이렇게 이질감이 없는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잔잔한 분위기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의 차이다.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여담인데 이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작사 작곡을 이 노래 부른 사람이 있어요. 오하라 유이코. 성우도 이분이 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성우랑 다른 건가요? 오프닝 부른 사람이랑? 누구라고 비슷하던데? 생각했는데요? 이성우. 이게 무슨 성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타카기 형 성우랑 동일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건 엔딩. 아, 예. 타카기 성우가 이제 타카시리엔데 엔딩을 불렀었죠. 예. 오프닝은 오하라 유이코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 성우가 아니고 네. 싱어송라이터예요. 이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리트리치 아카데미아 그 마법 장치의 퍼레이드의 엔딩 테마 이분이 부르셨어요. 매직 퍼레이드. 이 노래로 데뷔를 하셨어요. 이 오하라 유이코라는 분이 급하게 찾죠. 예, 보조 MC 네. 다 쓰잘데기 없죠. 예, 메인 MC가 다 멱살 캐리하고 앉아 있고요. 엔딩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타카기 성우죠. 타카시리에가 부르는데 노래가 네. 7개가 나옵니다. 7개가 나오는데요. 제목이 변덕스러운 로맨틱, AM 11시 AM, 그리고 자전거, 작은 사랑의 노래, 바람이 불면 사랑이, 사랑 노래, 처음 만난 순간처럼 이런 7가지 노래를 돌려가지고 불렀는데 와 어떻게 네. 단기간에 이렇게 노래를 많이 작곡했을까라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 노래 전부 다 리메이크한 노래입니다. 옛날에 있던 곡들을. 기존에 있던 노래를 부른 거예요. 편곡해가지고. 근데 아시다시피 타카시리에는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 성우가 아니죠. 그래서 잘 듣고 있잖아요. 잘 듣고 있으면은 그 노래를 한 번에 이 타카시리에가 부르지 않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리테이크를 계속했다? 호흡 단위를 끊은 다음에 이걸 붙인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 예리하시네요. 그런 데가 좀 약간씩 있더라고요. 편집으로 잘 안 들리기는 하는데요. 네. 뭐 그랬었고요. 오프닝 엔딩은 이렇고 네. 블루레이 DVD는 지금 현재 1권은 집계가 됐어요. 지금 이게 뭐 사실 종영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판매량을 지금 당장 섣부르게 얘기하기 좀 힘든데 1권 초동 판매량이 5,000장. 와, 그래도 일단 승리했네. 많이 5,000 장이면. 팔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초동 판매량이고 네. 그 추가적으로 더 이제 판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블루레이 박스 이런 건 아예 다 집계가 안 된 수치니까 많이 팔렸다라고 좀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채팅에서도 나오지만은 원작 인기가 워낙에 또 좋았기 때문에 뭐 그거에 네. 대해 후광을 좀 입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작품 자체도 그렇게 나쁘게 뽑히지가 않아서 또 이렇게 판매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고요. 소개는 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평가 이제 조금 해볼 텐데요. 네. 저번처럼 연출, 작화, 아이디어, 캐릭터 그리고 OST 및 기타로 나눠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뭐 연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품은 결국 두 가지 이야기예요. 타카기와 니시카타의 이야기와 여학생 3인방의 이야기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덕분에 이 완급 조절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자 타카기하고 니시카타는 연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알콩달콩한 이야기고 여학생 3인방은 일상 코미디 얘기가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애 이야기가 계속 그 왜 무릇한 이야기만 계속 되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흔히 맞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순정물들이 그래서도 남자분들이 많이 안 보시는 이유가 그 무릇한 분위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남자들도 로맨스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남자들은 약간 그 완급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액션 중에 로맨스가 섞인다든지 이런 거를 좋아하는 반면에 이제 좀 여성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좀 로맨틱하게 흘러가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 어떤 완급 조절을 잘 해줬죠. 이 여학생 그쵸. 3인방 이야기가.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오묘하게 또 그 두 이야기가 이어지는 경우도 꽤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둘 셋이잖아요. 둘 셋이 다 같은 반이라는 또 설정이거든요. 맞아. 네, 그러다 보니까 둘이 같이 나와서 합쳐지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미행 에피소드가 그런 에피소드였죠. 그렇죠. 네, 뭐 아니면 뭐 그 배경은 같지만 뭐 시간대가 달라서 둘 셋의 뭐 그 이야기가 뭐 엇갈리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뭐 연출을 보여줌으로써 이 어떤 감정의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해주었다. 그래서 이 여학생 3인방이 약간 감초 같은 역할이었다고 좀 볼 수 있겠다. 캐리했죠. 뭐 캐린 사실은 타카기양이 했죠. 사실, 이게 사실은 페이커는 타카기양이야. 근데 네. 그 롤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정글도 있어야 되고 서포터도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걸 이제 여학생 3인방이 한 거지. 그래서 이 숫자도 5명 아닙니까? 그래서 5명이에요. 그 니시카타는 어디예요? 니시카타는 이제 똥쟁이죠. 똥쟁이. 뭐 헉스터 탑 약간 이런 느낌이죠. 뭐 마이탑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것도 연출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면, 그러니까 아까 네. 타카기 니시카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니시카타의 1인칭 시점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왜 그걸 1인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타카기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니시카타 같은 경우에는 속마음이 우리가 그대로 들리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속마음이 들리진 않잖아요. 나레이션은 이제 니시카타만 나레이션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 니시카타의 1인칭 시점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근데 좀 자세히 보고 있으면 니시카타가 그 대화를 이끌어가지 않잖아요. 그쵸. 대화의 흐름은 타카기가 고삐를 쥐고 있고요. 예. 심지어 타카기는 니시카타의 마음을 나레이션이 들리는 것 마냥 다 알고 있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지적 작가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타카기 양은. 예. 우리는 왜냐면 타카기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 그쵸. 그렇죠. 그렇고 좋네요.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연출이 하나 있어요. 어느 부분이요? 이 타카기가 니시카타를 왜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되었는지 다루지 않아서 좀 아쉬워요. 뭐 그 비올 때 체육복 바꿔 입은 거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요? 왜? 뭔 소리? 네. 보긴 했어요 이거? 네, 다 봤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이성적으로 이미 좋아한 이후에 벌어진 그런 일이 일이고, 있었던 왜 거고. 그걸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이 얘가 보면은 네. 타카기 양이 약간 흔히 얘기하는 비치가 아닌 이유가 수영복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수영복 장면에서 왜 그 서점 가다가 그 만나가지고 수영복 같이 고르러 가잖아요. 맞아. 그때 다른 커플이 이렇게 같이 오거든요. 그 같은 반에 다른 커플이 있잖아요. 네, 숨어버리죠. 근데 여자애한테는 이렇게 인사하다가 남자애 보니까 바로 이렇게 가리거든. 그런 거 보면은 자기 몸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외에는 잘 안 보이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체육복 갈아입는 장면 이런 데서 보면은 그냥 훌렁훌렁 잘 벗거든요. 그때는 이미 좋아한다는 얘기야. 좋아한다는 얘기고, 오히려 이제 거기서 그나마 계기답게 뭐 그린 부분은 저거죠. 이제 맨 마지막 한가요? 둘이 어떻게 맨 처음 만났는지가 나오거든요. 손수건 네네. 주인 찾아주는 손수건 거. 주인 찾아주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는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왜 타카기가 니시카타를 이성적으로 좋아하게 됐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왜 이게 또 납득이 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타카기가 니시카타를 좋아할 이유가 없어.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쵸?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야. 또 뭐 대화를 나눠보면 항상 우위는 타카기가 쥐고 있잖아요. 그런 게 딱히 나오진 않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어떤 부분을 매력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리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 보통 애니메이션 보면은 막 네네. 뭐 되게 막 걔한테 네. 걔 무서워하다가 막 지켜준다던가 뭐 이런 에피소드라도 또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었어요. 확실히. 물론 이제 그런 걸 수 있어요. 왜 그 평강공주 신드롬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약간 뭐 여자는 조금 덜 떨어진 남자를 좋아한다 뭐 이런 거 식으로 뭐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타카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대화 중에 1화 2화쯤에 보면은 니시카타가 당하는 게 너무 웃겨서 내가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타카기 양 잘 아시잖아요. 타카기는 자기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입 밖에 잘 안 내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어떤 애를 좋아한다?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이렇게 흘리는 경우는 있어도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본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뭐 그 반응이 웃겨서 웃겨서 그래서 놀린다라는 게 그걸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니시카타를 좋아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그런 어떤 조금 개연성 부분을 좀 고려해서 왜 좋아하게 됐는지도 그려줬으면, 그걸 이제 OVA에서 그려줬으면. 타카기 양의 속마음을 이제 나레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에피소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에피소드는 바로 이렇게 OVA 내놓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분명히 2기 나올 거거든요. 판매량 보면은. 그런 큰 그림. 그러면은 그걸 어디다 써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기 3기까지 나온다 치자, 이거 3기까지 계획됐다 치자. 네. 3기 맨 마지막 화에 그걸 그려야 돼. 3기. 맨 마지막 화에 그거를 중간에 그리는 순간 확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중간에 타카기 양의 타카기 양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에피소드가 나와버리면 우리가 네. 타카기 양 속마음을 앞으로 그걸 가지고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재미가 없어. 뒤부터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작품을 왜 쟤를 요물이라고 불러요? 제 속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 그쵸? 그렇죠. 그래서 니시카타가 당하는 게 독자가 당하는 거랑 똑같아요. 독자도 예상이 안 되거든. 그쵸? 그래서 그 화는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 왜 우리 문제집 풀면 정답 맨 뒷장에 있죠. 네. 똑같습니다. 이것도 맨 뒷장에 놔야 돼요. 그게 왜냐면 셀링 포인트거든. 이 작품의 셀링 포인트는 타카기 양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거를 추론하는 맛에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당하는 니시카타를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미리 나와버리면 안 됩니다. 그쵸. 네, 그럼요. 그래서 그건 OVA 바로 나와버리면 안 되고 2기 3기까지 나온다고 하면 3기 맨 마지막 화, 2기 맨 마지막 화에 나와야 된다 이 그러면 말이죠. 그럼 아까 좀 아쉽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아쉽다고 한 게 그러면 어차피 1기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아쉬울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 속마음까지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 근데 그 왜 여기서 보면은 가끔 이 뒤에서 아마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이 타카기 양이 니시카타를 좋아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연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표정을 보여주지 않아요. 타카기 양에 입만 보여주는 씬들이 있거든요. 그 자전거 타고 그런 데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여름방학이 나는 뭐 싫어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얼굴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입만 보여줘요. 입만. 네, 맞아요. 그 표정이 그러네. 이제 그런 거거든. 이제 그 타카기 양의 그 어떤 속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나오되 얘가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의 그 에피소드 정도는 뭐 그려주면 좋다 이거지. 왜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회상씬에 여주가 남주 뭐 비 오는 날 강아지 우산 씌워주고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거라도 보여줬어야 됐다는 얘기죠. 내 말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맨날 뻔한 레퍼토리 있잖아요. 뭐 막 체육관 창고에 갇혔는데 남주가 저녁에 와서 열어줬다는지, 아니면 비가 와서 나도 우산을 갖다가 끼워주려고 와서 봤더니 남주는 자기 우산을 갖고 오지 않고 비 맞은 상태에서 우산을 끼워줬다라든지, 그런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에 박힌 걸 넣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그게 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 계기, 모티브가 됐다. 먼저 힌트 정도는 줬어야 됐다. 그렇죠. 네, 힌트 정도는. 그럼요. 너무 아무 떡밥이 없으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중간중간 나온다고요? 아니, 그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는 그런 그러니까 얘를 좋아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되는 에피소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면 사랑이라는 게 물론 뭐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어떤 계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에서는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치더라도 순정물에서는 이게 필수입니다. 그냥 가랑비 젓듯이 뭐 갑자기 여주가 남주를 좋아하게 됐다고 느껴졌다? 그런 거는 씨알도 안 먹혀요. 왜냐면 안 보이거든. 그런 거 한눈에 안 보여.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어떤 킬링 에피소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순정물에 항상 그런 에피소드들이 항상 있죠. 예를 들어서 너에게 닿기를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 이름이 뭐였죠? 니시카타가 아닌데. 니시카타 말고 그 친구 말하는 건가요? 아니 남자 주인공 있잖아. 남자 주인공. 카제하야가 뭐 인사를 건넸다든지 뭐 아니면 닿기를. 뭐 친절하게 대해줬다라든지 그런 어떤 그 킬링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에피소드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아니 잠시 딴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너에게 닿기를 얘기하고 계셨는데 아, 네, 그걸 캐치를 못했네. 네. 죄송합니다. 잘 좀 하세요. 보조 MC잖아요. 어시스트 MC란 말이에요. 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MC인데 음, 능동태가 돼야지 수동태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보조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쉽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연출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만족스럽게 봤고요. 예. 뭐 근데 저도 그 재밌게 봤습니다. 원작이 뭐 좋았다고 뭐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감독이 뭐 잘했다기보다는 예. 그렇고 작합니다. 뭐 맞박이. 그렇죠. 그건 뭐 캐릭터 특징이 이겠지만은 이게 일상물이다 보니까 사실 작가 퀄리티는 높진 않아요. 이 사진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이거 보다가 바이올렛 에버가든 보란 말이에요. 상대 됩니까? 눈동자 내가 그 얘기했었죠. 눈동자, 머리카락 그리고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에 젖는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조금씩 비에 젖는 그 모습. 젖은 거 좋습니다. 저기요. 뭐요? 중의적인 표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해를 알겠어요. 우리 무슨 방송이에요? 고품격 신기능 애니메이션 방송인데 그런 식의 표현 옳지 않다. 알겠습니다. 네. 항상 예. 그 자격지심을 하시란 말이에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뭐 오케이. 작가 퀄리티는 뭐 다시 돌아와서 높지는 좀 않고 또 일상물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많지 않아요. 뭐 액션 씬, 뭐 죽도 가지고 패고 뭐 광선검 가지고 때리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이 작품에서 조금 유달리 많이 쓰고 있는 뭐 촬영 기법이라고 해야 될지 그 구도는 클로즈업. 클로즈업. 특히 얼굴 쪽에 클로즈업을 많이 합니다. 왜? 표정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연애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줄다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보면은 이 타카기양과 니시카타 같은 경우에도 뭐 당하고 뭐 당하기도 하는 뭐 그런 관계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 표현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게 얼굴 표정이죠. 그래서 그 얼굴에 대한 클로즈업 구도가 많고요. 또 연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서 또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타카기 표정은 때때로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본심이 드러나는 경우들. 가장 뭐 대표적인 게 11화에서 크리티컬 편. 아, 거기서도 입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타카기가 잠깐 그 멈칫해요. 멈추잖아요. 네. 그때 당시는 얼굴을 아예 보여주지도 않고요. 타카기의 표정을 보여주지 않아요. 네. 이런 연출은 이제 독자의 상상력으로 그 표정을 니네가 스스로 한번 메꿔봐라. 실제로 저때 타카기는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 니네가 직접 그려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죠. 큰 그림이다. 그렇죠. 네. 뭐 그런 작화나 연출은 뭐 나쁘지 않았다. 근데 뭐 작화는 사실은 중간중간 작품은 있었고요. 작품은 있었고 그래서 퀄리티는 뭐 박수 쳐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는 그렇죠. 맞아. 웃긴 표정. 저 웃긴 표정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신비주의야. 그러 진짜 그러네. 마치 벤토리님이 잘생긴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이해되세요? 왜 우리가 타카기 양이 항상 예쁜 얼굴만 보잖아요. 그리고 웃긴 네.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듯이 우리는 항상 벤토리님의 웃긴 얼굴은 볼 수 있지만 멋진 얼굴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네.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놓고 보면 연애물이고 이런 류의 작품은 뭐 널리고 널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하나의 커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에 집중하면서도 네. 얘네가 사실 정식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쵸, 썸이죠. 썸 타는 건 단계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을 줄줄이 장창 다루는 작품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거기에 이게 뭐 일상 이야기랑 코미디 요소가 적절하게 섞였잖아요. 네네네. 순정물 특유의 답답함이나 손발 오그라들음은 좀 많이 없는 작품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어, 물 없이 감자 고구마 이렇게 막 먹는 느낌. 아, 퍽퍽하거든. 아 물론 네.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그 특유의 답답함 있죠. 그런 아. 것들이 조금 있어요. 뭐 저거 매주 챙겨봤어요. 진짜 짜증나 죽는 줄 알았는데. 그런 작품 매주 챙겨보면 안 됩니다. 어우 잠 못 자요. 저 진짜 짜증났는데. 예. 잠 못 자기 때문에. 근데 이 작품은 뭐 중간중간에 윤활유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뭐 3인방부터 시작해서 얘네는 갈등이 거의 안 그려지잖아요. 또 예, 깔끔하게 끝나요. 깔끔하게 보통 음. 갈등이 있다 한들 그 에피소드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좀 약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다. 항상 마지막은 팔굽혀펴기로 끝나죠. 50회로. 예. 그렇고요. 그리고 캐릭터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면 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남자 주인공을 뭐 손바닥 위에 두고 쥐락펴락하는 불려우 캐릭터죠. 근데 미워할 수가 없죠. 미워할 수 없고. 예. 근데 이 캐릭터도 어떻게 보면 조금 놀라운 게 놀랍다면 네. 놀라운 게 보통 이런 어떤 연애물 여주인공은 청순 가련이에요. 왜 여기서도 나와요. 그 니시카타가 맨날 보는 짝사랑 100% 있죠. 아, 네. 뭐 키라링 뭐 이지를 하는 애 있어요. 그 중간중간에 나오거든요. 걔처럼 그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사실은. 네네. 네,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신선했다. 타카기 양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저는 굉장히 신선하게 봤습니다. 그래서도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되게 친근하면서 그런 편한 분위기. 그렇죠. 제 네. 개인적으로는 음. 카토메구미 업그레이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토메구미는 너무 물 탔잖아 연애에. 물론 뭐 가끔 이렇게 그쵸. 추파 던지기는 하는데 그년도 지 마음을 그대로 얘기 안 하고 맨 이렇게 물 탄단 말이에요. 너 좋아해 이러고 그 괜히 그 꽁해가지고 미연시에다가 그 쳐놓는 거 봤죠? 그 왜 그 사천 그 일기에서 보면은 그 미연시에다 이렇게 해놓고 손 꽉 잡고 그 에피소드 있잖아 그거. 예. 그런 그 찌질이었는데 얘는 바로바로 이렇게 톡톡 얘기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카토메구미 같은 여자랑 만나면은 그런 애들이 안대를 대고 뒤에 칼 꽂고 이러는 거야. 이런 애들이 바로바로 풀어줘야지. 갈등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실수한다고요? 그 펜토리님은 카토메구미 좋아하세요? 아니면 이 타카기 양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요. 아니 둘 중에 한 명 골라야 돼요. 벤토리님한테 9급 키트가 있어요. 아니야. 네. 카토메구미랑 타카기가 전부 다 뱀에 물렸어. 코브라 독사한테 물렸어. 남은 게 30초밖에 없어. 근데 해독제는 하나야. 한 명분밖에 없어.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타카기 양도 나이를 먹게 되면 커지나요? 아 그럼요. 아, 그러면은 타카기 양을 구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역시 네. 배운 분이다. 가방끈 긴 분이다. 이런 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대학 나와야 됩니다. 대학 나온 분들이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아직 살아있다. 이런 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케이. 7차 교육과정 세대 아닙니까? 역시 7차야. 럭키 세븐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벤토니님은 오늘 카토메구미를 코브라 도구로 한 명 보냈네요. 제가 보낸 거 아니죠? 벤토니님이 보낸 거예요. 구급약 반땡 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면 안 제가 됩니까? 칭찬한 부분은 벤토리님이 타카기 네. 양을 구한 부분이지 카토메구미를 죽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칭찬한 거 아닙니다. 네. 그럼요. 그렇고요. 벤센세 믿었는데 믿음에 보답한 거죠. 이분을 언제 보내지 내가? 믿음에 보답한 거예요. 네. 언젠가 똑같이 보내드릴게요. 전려? 네. 100년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OST 및 기타로 넘어가 보면 사실 뭐 성우들의 연기는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아주 좋았죠. 자연스럽고. 전부 다. 약간 좀 오글거리는 부분은 그거였어요. 제가 그 네네. 애니메이션 보면서 제일 걸리적거렸던 게 네. 타카기 상매. 근데 그거는 이제 연기력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본의 문제니까. 너무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좀 짱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연기력이 문제가 아니라 대본의 문제잖아요. 네, 뭐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성우를 탓하면 안 되지.
근데 다만 저도 이제 그게 좀 이해는 안 가요. 도대체 그 우리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벤토린 씨, 뭐 벤토린님 새끼 약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약간 그게 좀 그쵸? 예, 말이 좀 이상한데. 예. 학교 친구들끼리 네. 제가 이름이 민수인데 민수 씨 오늘 숙제 해왔어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아, 그건 다르죠. 아, 그럼 다른가? 네. 그 예. 국어 점수 낮죠. 아, 됐어요. 진행해요, 그러면. 아니, 아, 진행하라고요. 한국인 연계 국어인데 약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캐릭터 소개로 좀 넘어가 보면 네. 캐릭터 소개는 한 명만 합니다. 굳이 다른 캐릭터 할 이유 없죠. 네. 네. 아니, 뭐, 3인방 하나입니까? 3인방이요? 네. 아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네, 3인방에 대해서 뭐 정보가 거의 없잖아요.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거는. 뭐 만화책에서 많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뭐 전혀 안 나오잖아요. 뭐, 그렇죠. 뭐, 누구가 누구를 좋아한다 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네, 딱히. 그럼요. 네. 그쵸. 어쨌든 타카기 양입니다. 네. 심지어 타카기도 얘도 얘 성 나오나? 타카시 타카기. 타카시 타카기. 근데 일리는 있네요. 예. 아 타카기가 성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이니까 그렇게 불렀죠. 그 뭐냐 니시카타가 타카기라고 부르잖아요. 이름이 공개 안 됐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타카기 양입니다. 성우는 타카시리에죠. 타카시리에는 네. 뭐 워낙에 최근에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 성우예요. 학교 생활에 나오키 미키, 이 멋진 세계의 축복을 해서 메구밍, 유르캠프에서 사이토 에나, 데스마치에서 시작되는 이 세계의 광상곡 개 같은 거 이름 굉장히 어렵네요. 제나 마리엔텔 이런 역할들을 맡으셨습니다. 메고빙 사이코? 메구밍 사이코라고요? 네? 메구밍이 사이코예요? 사이코? 정신 나왔다고? 와, 여러분들 방금 들었죠? 메구밍 욕한 거. 악플 고고고. 악플 채팅 고고고고. 방금 그쵸? 메구밍 사이코라고 욕한 거 들었죠? 내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고요. 네. 맞박입니다. 네. 맞박이죠. 맞박이고 탈모. 탈모는 아니지 않나? 아이, 아니죠. 오늘 말실수 여러 번 하는데. 왜냐면 탈모라는 용어는 최근에 굉장히 조금 쓰면 안 되는 용어처럼 됐어요. 아시죠? 탈모인 분들이 굉장히 좀 그 탈모라는 단어에 네. 곤두서 있거든요. 그래서 탈모라는 오케이. 단어는 안 쓰는 게 좋은데 자중하겠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본인이 욕 먹으면 되는 거니까. 자중하겠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벤토리님의 그 언어 사용 이런 것들은 저희 애니라보와 전혀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디까지나 벤토리님 개인의 생각임을 저희가 항상 밝혀드립니다. 들어와. 그렇군요. 뭐 공부를 되게 잘합니다. 뭐 항상 전교 10등 안에 드는 것 같고요. 니시카타 골려주기를 되게 좋아하죠. 하지만 뭐 골려주는 것만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성적으로도 마음이 있죠. 그렇죠. 예, 마음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수영복 에피소드나 지우개도 대박 아닙니까 그거? 대박이죠.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네? 지우개 에피소드가 뭐예요? 아, 그 이름 적는 거. 네. 네. 그거 어떻게 됐더라? 이름 적어서 어떻게 됐어요? 뭐 심장마비 걸리나? 예. 다른 데 적혀 있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반대편에 반대편에 이름 적혀 있지 않았었나요? 네네네. 아, 네. 맞구나. 꺼무이키 나라에서 잠깐 본 것 같은데. 아니,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절대 안 봤습니다. 안 봤습니다. 그렇고 뭐 머리도 굉장히 좋고요. 사실 관찰력도 대단한 게 뭐 니시카타의 속마음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렇죠. 뭐 네. 캐릭터 설계가 그렇게 된 거겠지만은 사실 어쨌든 그걸 뭐 특징으로 놓고 본다면은
뭐 사고력이나 이런 거 자체는 일반 동급생보다는 윗단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성숙하죠. 애당초 애가. 그쵸. 선생님도 얘 안 건드리잖아요. 뒤에서 떠들고 있어도 어, 절대 탁하게한테 오라고 안 해. 얘는 공부 잘하거든. 네. 맞아 맞아. 어쨌든 그렇고요. 뭐 더 할 얘기 있나? 할 얘기가 많이 없어 얘는. 크게 없어요. 예. 뭐 장난치는 거 말고 하는 게 없으니까. 공부도 잘하잖아요. 근데 뭐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니지카타 저 도서관 있으면 항상 왜 따라오는 걸까요? 아 근데 그 가끔 소름이야. 왜 그 만화책 같은 거 사러 이렇게 오잖아요 몰래. 예. 예. 거기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스토커 아닐까? 제가 근데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스토커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짝사랑 100%그 만화 있죠. 예. 그 만화 발매일이 언젠지 얘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날에 그날에 그래서 서점 마주치기 근처를 위해서. 그렇지 돌아다니는 거죠. 네. 그것도 어찌 보면은 뭐 OVA에서 나올 수도 있는 아 내가 내용이겠네요. 말했죠. 예? 그거는 마지막 화에 나와야 된다고. 아, 그러니까 마지막 화, 네. 네. 마지막 화. 그렇습니다. 모든 게 밝혀지는. 네네. 그 동네가 좁은지 어쩐지 본인이 가봤어요? 카메님이 가봤어요? 거기가 뭐 저기 뭐 한 용인만 할 수 있고 서산 뭐 서산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스토커일 수도 있지. 하는 집 보세요. 머리도 저 맞박이라 하고 말이야. 저게 저 사람 새끼입니까 저게 사실은? 예, 아닙니다. 뭐 그렇고요. 여담인데 네, 네. 얘네 그 자리 배치가 주인공 자리란 말이에요. 주인공 자리 아세요? 교실에서의 주인공 자리.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주인공 자리에 맨 대해서 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주인공 자리는 항상 그 뒷자리, 창가 옆자리일까? 음,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이론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그냥 진짜 개똥 철학이니까 한번 들어만 약간 해주세요. 네. 그림판이 그냥 클리셰 아닌가 거의? 그러니까 왜 거기로 했냐는 거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몰래 얘기하기 좋으니까 당연히 뒷자리에 가 있겠죠. 아 그런 멍청한 소리 하지 마시고 보시면 자기 좋아. 맞아, 그것도 교실이고 여기가 이제 칠판이고 보통 문이 일본도 똑같이 이렇게 두 개 있더라고요. 앞문 뒷문. 그렇죠? 그리고 1열, 2열, 3열, 4열 이렇게 앉아 있으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주인공 자리는 여기죠. 여기나 뭐 여기. 끝에서 첫 번째나 끝에서 두 번째 자리고 여기가 이제 윈도우고요. 클로즈업 하기도 좋고. 왜냐?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 이 교실 전체 샷을 잡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학생물이다 그쵸. 보니까 얘네가 이제 그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 안에서 뭐 수업 듣고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교실 전체 샷을 잡으려면 결국 카메라는 이 뒤통수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무슨 그렇죠. 학부모 창간일도 아니고 뒤통수만 보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캐릭터 얼굴을 봐야 되니까 카메라가 여기 있든지 아니면 여기 있어야 돼요. 그쵸? 그죠.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면은 여기도 창문이 있잖아요 보통. 그죠. 여기도 이렇게 창문이 있고 여기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거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쪽에서 잡았을 때 여기 창문도 있고 해서 공간감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사람이 없으니까 잡기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잡는 것도 잠꼬대 편하고. 때도 시선 처리도 좋고. 그리고 그렇죠. 졸다가 아니면 뭐 밖에서 이 학원물 같은 경우에 일상물이면 그냥 이 안에서 끝나지만 액션물이나 판타지물은 학교 밖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도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이 자리야. 밖에서 보통 뭐 괴물이 밖에서 운동장에서 나타나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자리도 이 자리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자리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여자 주인공은 여기나 뭐 여기 앉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뭐 주인공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런 건 것 같고요.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자리죠. 장점이 좀 많은 자리예요. 다른 자리에 비해서. 앞자리일 수 있죠. 근데 앞자리면 뭐가 문제예요? 이제 선생님한테 왜 안 걸리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뒷자리는
뒤에 있으니까 을에 안 걸리겠지. 실제로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딴짓하는 네. 애들은 보통 뒤에 앉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저기 일진자리거든요. 그렇죠. 네. 일진자리? 네. 그 저기 아니, 뒤에 이제 그 청소도구함 있고. 아니 우리 네. 나 때 일진자리는 여기였어요. 어디? 요. 여기 빨간색 이쯤. 여기가 음. 일진자리야. 왜? 바로 튀어나오거든. 바로 이제 뭐 매점 간다 바로 튀어나가고 뭐 이거 하려고 일진자리는 보통 여기였는데 어쨌든 뭐 그렇고요. 저희 때는 애들이 막 저기 창문 열고 막 담배 피고 막 이랬어가지고. 예. 저게 왜 그랬나 몰라 걔네들. 예, 반 안에서 막 담배 냄새 나면 막 이제 선생님 오셔가지고 야 누가 담배 폈어? 막 이러고 그랬었는데. 벤토리님 저는 안 했죠. 지금 담배 피잖아요. 그건 성인 돼서 핀 거고. 아 그래요? 예. 그거 내가 알게 뭐예요. 그럼요. 성인 돼서 폈는지 그때 가서 폈는지. 그때 폈을 수도 있지. 난 알 방법이 없으니.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뭐 더 할 얘기 있을까요? 따로 없네요. 재밌게 봤다면서요. 재밌게 봤죠. 근데 왜 따로 할 말이 없어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아니 보조 MC면 뭐 좀 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머지 이야기를 이렇게 딱 그 추가해 줘야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이게 근데 외전이 있더라고요, 만화책. 외전이 그거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네? 아니에요. 내 알바인가? 그 안 찾아보고는 당신들이 문제지. 이게 외전이 있어요, 만화 원작이. 아니 그리고 이거 스포도 아니야 심지어. 애당초 성인이 된 타카기와 니시카타 얘기를 그리는 책이 있어요, 만화책이. 네, 맞아요. 이건 뭐 스포가 아니잖아. 그 외전 자체가 그건데. 주인공이 아예 그렇게 성인 남녀 둘이에요. 그래서 딸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어진다는 게 아닌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작에서 무조건 그렇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평행세계 비슷한 느낌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 3인방 도출이 외전에서 나와요? 어쨌든 뭐 그 외전에서 저기 만호도 많이 나오나요? 뭐가요? 만호. 만호가 뭔데요? 그 보면은 그 뭐냐 타카기 말고 그 꼬맹이 여자 있잖아요. 또 사귀고 있는 애 중에 여자애. 네네. 걔가 이제 만호거든요. 네. 예. 걔도 굉장히 귀여웠는데. 걔 나오든 말든 뒤지든 말든 뭐 아무 상관 없지 않아요? 귀여운데. 차라리 오뎅 탐정 걔가 낫지. 잠깐 뭔가 아니구나. 왜요? 좀 전에 그 방송 버퍼링기 써서 또 튕기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저 죄송하지만 빠르게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해요. 빨리 다녀올게요. 오세요. 네. 뭐 그렇습니다. 원작 근데 보통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은 이렇게 원작 있는 작품들은 결국 원작이 더 재밌으니까 원작 보세요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도 뭐 원작은 좀 봤거든요. 원작은 좀 봤지만은 결국 저는 항상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이 방에는 원작을 본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안 본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나는 약간 모르겠어요. 내 사고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걔 풍기는 분위기가 스쿨데이즈에 보면 마코토 절친 있죠. 걔랑 분위기가 좀 비슷하던데. 누구 말하는지 알아요? 그 코토노아가 NTR이 되거든요. 걔한테. 걔 분위기가 이렇게 좀 나더라고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흘려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드냐면 이 애니메이션 기준으로 걔가
그 만호하고 다닐 때 한 번도 홍조를 띄운 적이 없어요. 그냥 부끄러울 때 이렇게 홍조를 좀 띄거든요. 근데 막 그런 좀 약간 되게 의연하더라고. 여자친구랑 사귀는데 되게 의연한데 근데 정작 그 저 뭐야 타카기 수영복 모습 봤을 때는 홍조를 띄우더라고요. 그런 모습에서 약간 그 스쿨데이즈의 그 절친이 생각이 나던데 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약간 저거겠죠. 너무 깊이 뭐야? 생각한 거겠지만은. 네. 다 용변 보시고 오셨나요? 용 용변. 왜요? 네네. 네. 아니요. 이게 화장실 잘 다 갔다 왔나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걸 또 용변이라는. 아유 뭐 틀린 말씀 한 것도 아니고. 네. 네. 어쨌든 그렇고요. 헛선임은 안 하셨습니다. 애슐랭 해야죠. 그러면 네, 그렇죠. 별 몇 개? 저 5개요. 별 5개요. 네. 5개 만점인 건 아시죠? 네. 네. 이유가 5개. 뭔가요? 나 싫은 거 없었다. 싫은 게 없었다. 네. 음, 저는 이제 그 싫은 게 있으면 하나씩 빼거든요. 네. 싫은 게 없었기 때문에 5개다. 5개. 음. 저는 저기 잠시만요. 네. 별 4개 주겠습니다. 타카기 산매 싫었어요. 그게 별 1개거리나 돼요? 네. 반 개도 하나씩 아니고요? 빼는 거니까. 네? 하나씩 빼는 거니까. 왜요? 반 개씩인데. 반 개씩이요? 그럼 4.5. 4.5.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별 3개입니다. 딱 그런 똑같네요. 점수. 뭐 어떤 거요? 뭐였지? 우마루. 네. 네. 이 작품은 모난 거는 없는데요. 근데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일단 첫째로 작화. 일상물은 항상 고퀄리티의 작화를 유지할 필요 없죠. 근데 이 작품은 좀 너무했어요. 중간중간 작품도 있고요. 특히 그 11화의 그 크리티컬화에서 제가 네. 가장 충격 먹은 게 바로 거기 작화였는데요. 타카기 양 그 얼굴에 이렇게 클로즈업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게 네네. 그 입 이렇게 막 움찔움찔거리면서 거기 네. 아예 다른 애가 서 있더라고. 타카기 양이 아니야 거기는. 왜? 그럼 누군데요? 타가기 양 뭐 이런 타각기 양 뭐 이럴 수 있죠. 뭐 물론 다른 사람이 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화가 또 중간중간 좀 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OST가 좀 안 좋았어요. 네. 오프닝 너무 듣기 힘들었고 이게 그 작품 내에서 흐르는 OST 있잖아요. 뭐 BGM이라든지 OST 뭐 백그라운드 음악은 나쁘지가 않았는데 오프닝이 너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엔딩이 훨씬 나았던 것 같고 그리고 엔딩 조금 불편했던 게 물론 조금씩 영상이 바뀌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노래가 다 바뀌는데 네. 영상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아니, 차이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스즈미야 하루의 엔들리스 8급으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나 그런 거 싫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노래는 심지어 노래도 네. 지네가 작곡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리메이크해서 썼잖아요. 네. 그러면 노래 들어가는 그 고음이 좀 준 대신에 그걸 이제 영상에다 좀 쏟아줬어야 됐는데 참 그 영상에 대한 그 퀄리티도 조금 이게 좀 떨어졌어요. AS도 좀 떨어졌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애슐리 한 줄 평을 하면은 애슐리 한 줄 평은 좋아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담백한 연애 애니메이션. 마치 아메리카노 같이. 그렇다기보다는 네. 약간 자동차 사잖아요. 네. 자동차 사면 옵션이 많잖아요. 네. 근데 진짜 필요한 옵션을 다 넣은 거예요. 필요한 옵션 진짜 필수적인 거.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 그리고 창문 네. 이렇게 돌리는 거 말고 전자동으로 하는 창문 있죠. 네. 원래 창문 그것도 옵션인 거 알아요? 완전 아니요. 기본 깡통으로 사면은 그 왜 이렇게 핸들 돌리듯이 이렇게 돌리는 걸로 돌려야 돼요. 근데 뭐 그런 거만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에어백도 4세대, 5세대가 아니라 3세대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시험 볼 때 썼던 그 자동차에 달린 그 돌리는
창문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런 거.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도 TMR 이걸 깔아준 게 아니라 이상한 뭐 중국제 무슨 내비게이션 달아주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고 군더더기 없이 진짜 깔끔해. 근데 퀄리티는 그러니까 결국 흉기야. BMW 벤츠가 아니야. 그러니까 옵션은 똑같이 있는데 흉기인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네. 진짜 베이직합니다. 약간 평양냉면 같아요. 아주 베이직한 게 네. 든 거 없이 조미료 하나도 안 친 그런 느낌. 이런 작품을 좋아하는 분들은 또 뭐 보시면 나쁘지 않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퀄리티가 높은 작품들을 좀 봤으면 했기에 그렇게 높은 점수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래요. 3점. 그러고 보니까 6월 13일 그 지방선거구나. 네. 또 그럼 지방선거 특집 해야겠네. 언제 하시게요? 16일에 애니메이션 지방선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일은 제가 조금 바쁘고요. 16일. 네. 9일에 그럼 방송 없나요? 아니 9일을 방송은 하는데 제가 그날 특집을 하는 게 아니죠. 네. 오케이. 네, 이 정도 그래서 별 3개입니다.